네, 뉴스 진단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그 이사님, 이번 뉴스 진단에서는 다시 동포사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얼마 전에 뉴욕 한인회관에 그 소녀상을 건립이 된다, 또 위안부관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미국의 연방하원의 그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킨 또 주역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연방 정치권과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한인사회 전문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좋은 논제 같습니다. 이게요. 뉴욕 한인회관 안에 이민 역사 박물관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 박물관 안에 그 소녀상을 만들어서 박물관에 찾아오는 2세들이나 미국인들한테 역사 진실이라는 이런 교육 효과를 위해서 거기다 이걸 설치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라는 거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아시안 지역에 20만 이상의 여성들을 일본 군대가, 일본 정부가 강제로 성놀이개로 납치해서 군대 성노예로 삼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거를 많은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 참혹한 피해를 당한 생존자는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꼭 올해가 10년 전에 아마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일반 시민사회가, 미국의 정치권이,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 문제, 여성 인권이잖아요. 그리고 전쟁 범죄잖아요. 야, 이거는 역사의 진실이다라고 알려지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데 착안해서 10년 전에 2007년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미주 동포들 힘으로 인권 문제로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 결의안입니다. 만장일치라는 건 어떤 의미나 하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역사 진실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어렵게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요. 이게 어떻게 변했나 하면은 이러한 진실이다, 이거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 생존자들을 봐라 이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본의 힘에 의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런 영향력에 의해서 그런 일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 무슨 20만 아시안 여성이냐, 만일의 사실이라도 정부가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일본의 힘에 의해서 10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진실 공방전으로 가버렸어요. 미국 전체 정치권이 철저하게 동의한 결의안, 만장일치 결의안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뭔가를 찾을 때에 이게 너무 한국 사람, 한인 사회에서만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만 전략적으로 방어하고 거기서만 전선을 만들어서 부인을 하니까 미국이 피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일본도 중요한데 왜 자꾸 일본과 한국이 미국을 우리 편이다 니네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지금 아니다 이거, 그러면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건 만 2년 전에 2005년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 와가지고서 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 의회에 와서 훌륭한 지도자라고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탁 꼬꾸라졌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구나. 결의안, 이걸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주 미국이 역사 진실 측면에서 우리 편 들어주도록 한 전략적으로 미국의 손을 꽉 잡고 하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잊고 있었죠. 그렇게 10년 지나오는 동안에 일본은 미국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막 이슈화시키면 이렇게 가다 우리가 거기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결의안 통과시킨 다음에는 미국 팍스 뉴스나 CNN이나 이런 데서 일본은 어림도 없다, 인권 이슈인데 왜 이러냐 이러다가 어느새 지금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돼갈 때에 역시 한인들이 한인회관에 이렇게 지금 소녀상을 만드는 거는 전략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전략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대도시 한인사회가 한인들끼리만이 하는 이런 좀 고립이 돼 있잖아요. 만인의 한인회관 박물관에 딱 세웠는데 맨하탄에 많은 외국인들이 한인회관을 많이 드나들고 방문하는 지역이라면은 그건 말이 좀 되죠. 근데 우리가 볼 때에 한인회관에 설치되는 역사박물관에 과연 미국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한인회관을 방문할까라고 생각할 때에는 소녀상이 한인 이민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고 전략적으로 볼 때 지금은 이게 일본들의 이런 전략에 맥힐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금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한인회관의 위안부 소녀상이 들어서는 것은 얼마든지 그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죠. 지금은 이걸 인권 문제로 가져가서 미국 쪽에서 이 위안부 소녀상에 관련돼서 생각을 자기네들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인회관에 가지고 가는 것도 인권 문제고 그리고 너무나 정당하고 우리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못할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 시민 사회에 정확한 인권 이슈로 자리 잡기 전에 한인들만의 공방전을 가지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시민사회 아주 콘크리트한 인권 문제로 만드는 데는 전략적으로 유리할 게 없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007년 결의안 이후에 2010년에 팰리세이드 팍에 위안부 기린비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도서관 옆에 있는 거. 그러고 나니까 동네에 있는 어느 한인 어르신 한 사람이 태극기를 갖다 꽂는 거예요. 그 태극기를 보고 레코드지의 기자가 저거는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뭐 한국 태극기가 있고 한국의 이슈 아니냐. 이게 여기 왜 서야 되느냐. 부정적인 기사가 몇 번 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성조기도 같이 꽂았다. 저는 이게 좋은 예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 강제 위안부 문제는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인권 문제로 우리하고 같은 수준에서 인식할 때까지는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어필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소녀상이나 기린비는 한인사회, 한인회관, 한인교회, 우리 집에 여기에 세우는 것보다는 미국의 정부에서 보호하는 공공장소에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 요거를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 뉴욕 한인회관의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가 되는 거는 지금 익명을 요구하는 어떤 독지가가 5만 달러를 지금 기부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보시나요? 그 익명으로 5만 불을 기부했다라는 걸 보고 참 우리 동포 사회가 해볼 만하다. 그렇죠. 개인이. 나는 그분은 아마 연륜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일본 식민지와의 한국이 참혹했던 이 경험이 있는 분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지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5만 불, 이건 무서운 돈입니다. 5만 불, 작은 액수가 아니죠. 돈 안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중한 인식, 역사의식 볼 때는 저는 굉장히 고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성취되게 하려면은 이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의무지요. 그렇게 볼 때는 아득해집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데인데, 미국에서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지금 위안부 이슈가 미국 시민사회에 어느 수준에서 자리 잡는 건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저는 반복해서 강조해서 주장하지만은 유태인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강하고 무서울 정도로 센데 홀로코스트라는 이슈를 미국 시민사회 탄탄한 기본 인권 이슈로 만들 동안에 17년이 걸렸습니다. 하물며
미국의 한인들이 지금 그걸 미국 일반 시민사 이슈로 만들려면은 전략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어디다가 해야만은 이게 이기는 길로 간다.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결국에는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인권 침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우리 민족이 강대국의 그 지배 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중국과 일본 틈바구니에 있으려면 있는 상황에서 그러려면 미국의 힘이 중요하니까 미국이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먼저다. 그래서 한 5만 불 내는 익명의 기부자의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반드시 이 이슈를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의 책임 있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미 전역의 한인회관에 그 위안부 소녀상이 들어선 어떤 그 예가 좀 있나요? 그렇죠. 지금 뭐 미 전역에 기림비 소녀상 해서 한 8개 내지 9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어느 지역의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그 지역 정부에서 설치 법안을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이렇게 세운 게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개인적인 정치인 관계를 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설득해 가지고서 좀 어떻게 한적한 공원이나 이런 데 기림비가 세워진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한인회관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한인이 소유한 어느 그 쇼핑몰 주차장에 세워진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단지 기림비를 세워지면은 큰 뉴스가 되고 이 진짜 이 우리 한민족한테는 굉장히 큰 역할이구나, 그 생각만 갖고 가능성만 있으면 돌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석조상 같은 걸 막 세우는 거죠. 만일에요 이러한 그 붐이, 이러한 사회운동이 미 전역에 한 6, 70개 기림비나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세워진 다음이라면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세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여러분 보세요, 한인들만이 여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한인, 아니 한국의 한인들이 한국의 정부가 미국에 와서 하는 겁니다라는 일본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만 없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는 일마다, 하는 케이스 족족 다 일본이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죠. 이 케이스가 박근혜 정부 때 아베 정부가 얘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서 미국에게 뭐라 그랬냐면, 봐라, 한국 정부가 미국에 와서 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국 정부가 이거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결의안할 때 미주 동포들이 인권 문제로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위안부 문제, 뭐 그 일제 강점기 때 역사 이슈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전선에 나와 있는 거는, 전면에 나와 있는 거는 북한 핵을 놓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한국에겐. 그러니까 그거를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그 약점을 가지고 빨리 위안부 문제 합의하자. 그래서 덜커덕 잘 모르고 합의한 게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아닙니까? 한국의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렇게 합의된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일본과 한국의 이게 재협상이라는 문제로 공방전이 가죠. 이럴 때 진짜 이 문제에 도움이 되려면은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 하면은, 그거는 논외다. 그거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협력하는 데에는 관계가 없고 인권 문제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도록 결의안이 나와 있는데 왜 미국에서 한인들만 이걸 해가지고 함정에 빠지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한인 사회에 한인들만이 세운 기림비나 소녀상이 많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미국에서 우리가 결의안을 주도했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팰리세이드 파크, 버겐 카운티, 유니온 시티, 이건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하도록 일본이 와가지고서 매수를 하려고 그래도 유권자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일러주면서 우리 편을 미국 정치인들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모범을 보인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소녀상 세우는 거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의지를 갖게 했죠.
글렌데일시 소녀상은 글렌데일이라는 시에서 알메니안들이 나서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탄탄한데 그 외에 그냥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고 시민사회를 설득하기 전에 몇몇 관계 속에서만 한 거는 이게 굉장히 위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이 일에 관심 갖는 한인들은, 이 일을 주도하는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이거를 종래의 인권 문제로 우리가 이기려면 경솔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라도 미국서 일본을 우리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수고 힘이 약하지만은 올바른 얘기를, 정의롭고 정정당당한 얘기를 할 때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본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합당한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과거를 진실의 토대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야만은 퍼머넌틀리, 영구적으로 세 나라가 좋은 관계를 갖는다. 이게 미국 가치에 부합되고 이게 미국 국가 이익에도 잘 일치되는 논리다. 얼마나 우리 2세들도 받아들이기 좋은 겁니까? 소녀상을 한인회관에 박물관에 세운다 그래서 그 소녀상을 보겠다고 한인 커뮤니티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영어권 2세들이 그걸 보러 오겠냐 이거죠. 저는 오히려 미국 사회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같은 데에 그 옆에 소녀상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많은 시민들이 더 볼 기회가 많다. 이런 거는 뭐 전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미국에서 지금 이 관련된 이슈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 갖는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급들이 이게 어떤 사안이고 이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시겠잖아요. 우리가 이 이슈를 홀로코스트 리소스 센터,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있는 홀로코스트 센터에다 이걸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짜가 어디 있느냐. 돈 모아와라. 그래서 조금씩 돈 모은 만큼 가는데 갑자기 한인 회장 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그 박물관에 돈을 10몇만 불 기부를 할 테니까 우리 걸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던 그 홀로코스트 책임자, 유태인 그 책임자가 금방 우리랑 끊고 야, 니네는 1년에 겨우 10,000불 갖고 오는데 한인 회장님은 10만 불 내년에 갖고 온다 그랬으니까 나 그 사람하고 하겠다. 유태인들 도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랑 끊고서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결론이 그 한인 회장님은 뭐 공금 유용이다 어떻게다 말만 했지 뭐 한 푼 건네주지도 못하고서 그냥 한인회가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회장이 그냥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고 거기도 안 되고 우리가 좀 뻘쭘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유태인들한테 미국 사회에다가 한인 회장이 나빴다 이 얘기합니까? 두루너서 침 뱉는 거지. 아니죠. 할 얘기를 잊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한인 사회의 지도자님들, 미국의 일반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신중하게 보고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이거요. 롱텀 프로젝트입니다. 오랜 기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일 중요한 건 한인 사회에 이렇게 오피니언을 끌고 가는 한인 미디어나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인 동포사의 2세들 눈도 있으니까 이걸 잘 갖고 가야 되겠다 할 때는 지금 이거에 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 입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미국 정치인들한테 인권 문제고 여성 인권이다. 우리는 정말로 일본계들하고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마치 미국 시민사회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거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과하고 잘못을 시도 때도 없이 뉘우치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 꽉 잡지 않느냐.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진정하게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도 같은 논리다.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다 우리끼리 소녀상을 할 게 아니라 백인들하고 같이 일반 미국 시민들 다른 인종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거죠. 필리핀도 피해자고 베트남도 피해자고 이런 다른 중국도 피해자고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야지
아시안 박물관으로 간다 그러면 전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먼저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 지역 정치인들한테 결론은 정치력 신장이죠. 예. 이런 게 더 급하고 그 다음에 이번 8.15 되면 또 일본 아닙니까? 이 이슈가 또 버글버글 끓는다고 봅니다. 침착하게 신중하게 이거를 가지고 진정으로 일본을 유하려면 강한 피해자 논리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포사회가 여러분 인권 문제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요. 언제 국제사회에서 힘 있는 나라들이 인권의 문제고 평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기후협약, 파리협약 한 거를 하루아침에 이거는 미국에 이게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다 탈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는 이렇게 냉정하잖아요. 미국이 하루아침에 대만을 차버리고 중국을 택했던 이런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면은 힘 있는 사람하고 손을 잡으려면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8월 달 이 이슈가 첨예하게 핫 이슈로 올라올 때에 정말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침착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올해에도 또 저는 이걸 홍보한다고 한국의 체육대학 다니는 사람 3명이서 LA까지 비행기에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갖고 와서 자전거로다가 대륙을 횡단해서 또 이걸 홍보한다고 한인사회만 다니는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미국에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으니까 흑인 자전거 동호회, 백인 자전거 동호회, 여성 자전거 동호회 이런 사람들하고 우선 연계해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대륙 횡단하면서 깃발로 원투원 레졸루션이라 그러고 컴포 워먼 이슈 이렇게 오면은 저는 이게 미국 일반 시민사회에다가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뭐가 홍보인가?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서 한인 미디어한테만 홍보를 하고서 서울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다 홍보했다 이러지 말고 이렇게 허례허식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진정으로 미국 시민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거는요 어디 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미국 시민으로 살아갈 우리 2세라고 봅니다. 2세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미국 주류 사회를 움직일 때 2세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2세한테 1, 2, 3, 4 얘기해줘도 여기에 잘 안 들어옵니다. 2세들은요. 우리 1세들이 친구 백인사회, 친구 주류사회, 정치권이 이 얘기를 할 때 낸시 펠로시 최초의 미국 여성 의장이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결의안대로 정리해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해라. 후대에 교육시켜라. 이걸 얘기하니까 여기에 관심도 안 갖던 우리 주류사회에 들어가 있는 2세들이 의장님 말이니까 듣는다 해가지고서 결의안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 뉴욕 LA의 한인사회는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 한인사회에서 우리 한인들끼리만이 할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타인종, 주류사회, 정치권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 교육시키는 일이 먼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은 이런 부분들이 먼저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